밤에 자고 있는데 제 거기로 무엇인가 큰 게 쑥 들어왔습니다. 신음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너무 컸습니다. 5년 만이었거든요. 5년 동안 아무도 안 만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구?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둠 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죠. 하지만 느껴졌어요. 확실하게. 제 위에 올라탄 남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깊이. 세상에. 이렇게 큰 게. 남편은 이렇지 않았어요. 절반도 안 됐죠. 그런데 이건 꽉 찼습니다. 아니, 꽉 찬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보, 오늘 야근이었지. 힘들었어? 그 목소리. 김태준. 제 사위였습니다. 안 돼. 나 장모인데. 말을 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몸이 반응했습니다. 사위는 계속 움직였어요. 딸인 줄 알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식하고 온 거였죠. 취해서 저를 딸로 착각한 거예요. 어둠 속이니까, 안방 침대니까. 멈춰야 해. 말해야 해. 하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거였으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누르세요. 53세 장모에게 일어난 이 일, 끝까지 들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1시간이 넘었어요. 남편은 10분이면 끝났는데 사위는 계속이었습니다. 천천히, 깊게 오래. 이런 게 있었구나. 53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거였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크기도, 시간도, 느낌도. 계속. 드디어 끝났어요. 사위가 제 옆에 쓰러졌습니다. 숨소리. 그리고 곧 코 고는 소리. 깊이 잠든 거였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방금 뭐가 일어난 거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방금 사위랑 딸의 남편이랑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 안 돼. 이럴 수가.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 일을. 그 크기. 그 시간. 그 느낌. 아직도 안에 그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꽉 찼던 느낌. 터질 것 같았던 느낌. 하지만 동시에 좋았던 느낌.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나 미쳤나? 뭘 생각하는 거야? 옆에서 자는 사위. 나가야 했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움직이면 깰 것 같았습니다. 그럼 들통나죠. 제가 장모라는 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계속 생각났습니다. 방금 전 일이. 특히 그 크기가. 저렇게 큰 게 다 들어갔어.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 거의 2배는 됐던 것 같았어요. 아니, 그 이상? 굵기도 손으로 다 못 잡을 것 같았죠. 수진이는 저걸 매일 딸 생각이 났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감촉을. 새벽 5시쯤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사위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화장실로 갔어요. 불을 켜고 거울을 봤습니다. 53세 여자. 장모. 방금 사위와 나 뭘 한 거야? 씻었습니다. 오래.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제 이름은 최영숙입니다. 올해 53이에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2년 투병 끝에 외동딸 수진이가 있어요. 올해 31. 간호사죠.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남자와. 지금 32세. 사위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IT 회사 팀장. 성실하고 착했죠. 저한테도 잘해줬습니다. 장모님이라고 잘 모셨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 챙겨주고 전화도 자주 했죠. 정말 좋은 사위였어요. 그런데 어제 딸이 전화했습니다. 놀러 오라고.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마침 야간 근무래요. 밤에는 못 보지만 낮에 보자고. 갔어요. 어제 저녁. 딸네 집. 32평 아파트. 딸은 출근 준비 중이었죠. 야간 근무라고. 사위는 회식이래요. 늦게 들어온다고. 저녁 먹고 딸은 출근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TV 보다가 졸려서 안방에서 잤습니다. 딸이 안방에서 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거기로 뭔가 큰 게, 그게 사위였던 겁니다. 취해서 들어와서 어둠 속에서 저를 딸로 착각하고 그대로 1시간 넘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직도 그 느낌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크기, 그 시간, 그 느낌. 5년 만에 느낀 것.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것. 소파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6시쯤 사위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했어요. 어떻게 하지? 뭐라고 말하지? 사위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였어요. 술 때문에. 저는 안도하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사위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냐고. 언제 오셨냐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기억 못하는 거야? 사위는 정말 몰랐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어젯밤 회식해서 많이 마셨다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침대에서 일어났다고.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1시간 넘게 저랑 그걸 하고선 기억도 못 하다니. 사위가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저 사람이 나를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느껴졌거든요. 안쪽이 아팠어요. 좋은 의미로. 5년 만에 그렇게 큰 걸. 1시간 넘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딸이 퇴근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야간 근무였으니까. 엄마 하며 반갑게 안겼습니다. 저는 딸을 안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의 남편을. 딸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거짓말이었죠. 잠을 못 잔 건 맞지만 이유는 말할 수 없었으니까.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사위도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평범했어요. 딸한테 애교도 부리고 저한테도 잘 챙겨주고. 어젯밤에 저 사람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출근했어요. 잘 다녀오라는 딸, 키스하는 두 사람. 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죠. 사위가 나가고 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딸이 하품을 했어요. 피곤하다고, 낮잠 좀 자야겠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침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 그 침대에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죠.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젯밤 일을. 처음엔 놀랐어요. 깜짝. 그리고 말하려 했죠. 나 장모라고. 하지만 못했습니다. 왜? 솔직하게 인정해야 했어요. 5년이었으니까. 5년 동안 아무도 안 만졌으니까. 외로웠으니까. 그리고 좋았으니까. 남편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랐죠. 10분이면 끝. 하지만 사위는 2배는 됐어요. 어쩌면 그 이상. 그리고 1시간 넘게. 천천히 깊게. 이런 게 있었구나. 53년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남편한테는 한 번도 못 느껴본 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안 돼. 뭘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몸은 솔직했어요. 아직도 그 느낌이 남아 있었거든요. 꽉 찼던 느낌. 터질 것 같으면서도 좋았던 느낌. 수진이는 저걸 매일 하는 거야? 딸 생각이 났습니다. 젊으니까 괜찮겠죠. 31세니까. 하지만 저는 53세인데도 괜찮았어요. 아니,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나 정말 미쳤나 봐. 오후가 됐어요. 딸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었죠. 딸이 말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어젯밤 회식이었다고. 많이 마셨나 봐요. 아침에 아무것도 기억 못 하더라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술버릇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취하면 그냥 자기만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어젯밤엔 했는데요. 1시간 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남편 자랑. 착하다고. 성실하다고.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 좋은 사위야. 좋은 남편이고. 그런데 어젯밤엔 저랑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왔죠. 저는 심장이 쿵했어요. 사위를 보는데 자꾸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위에서 움직이던 모습, 땀 흘리던 모습, 그리고 그 크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위는 평범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떠셨냐고. 괜찮았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사위와 딸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어젯밤에 식사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자고 가시라고. 내일 낮에 같이 시간 보내자고.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 가야 한다고. 하지만 딸이 붙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하루만 더 있으라고. 어쩔 수 없었어요. 또 안방에서 자게 됐습니다. 밤 10시. 딸이 야간 출근 준비를 했어요. 또 야간이었습니다. 딸이 나가고 사위와 단둘이 남았어요. 어색했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시라고. 자기는 서재에서 일 좀 하다 자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어젯밤. 그 침대. 누웠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났거든요. 어젯밤 이 침대에서 사위가 들어와서 저를 딸로 착각하고 그대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혹시 오늘도? 아니야. 안 돼. 그럴 리 없어. 어제는 술 취해서 그랬던 거야. 오늘은 멀쩡하잖아. 하지만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나 정말 미쳤나 봐. 하지만 몸은 솔직했어요. 어젯밤 느낌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5년 만에 느낀 그 감각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 12시. 사위는 오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멀쩡한데 장모방에 왜 와요? 안도하면서도 조금 실망했습니다. 내가 뭘 기대한 거야? 자책했어요. 하지만 잠은 안 왔습니다.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사위가 출근 준비 중이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위가 출근했어요. 8시쯤 딸이 퇴근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저는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은 못 있겠더라고요. 딸이 아쉬워했지만 보내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혼자 있는 제 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어젯밤은 일회성이었어요. 사위가 술 취해서 실수한 거. 이제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느낌을, 그 크기를, 그 시간을 밤마다 생각났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생각났어요. 그날 밤이. 나 왜 이러는 거지?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2주가 지났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생각났거든요. 그날 밤, 어둠 속 침대에서 갑자기 제 거기로 쑥 들어왔던 그 크기, 그 시간, 1시간 넘게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 안 돼. 잊어야 해.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느낀 그 감각을 베개를 껴안고 뒤척였습니다. 혼자 사는 침대. 너무 넓고 차갑더라고요. 나, 왜 이러는 거지? 53세 과부가 사위 생각을 하다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놀러 오라고. 망설였어요. 가면 사위를 봐야 하잖아요.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보고 싶다고, 엄마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결국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갔습니다. 딸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사위는 집에 있었습니다. 주말이니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오셨냐고, 반갑다고. 저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사위를 보는데 자꾸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위에서 움직이던 모습, 땀 흘리던 모습, 그리고 그 크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사위도 뭔가 어색한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왜일까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딸은 편하게 이야기했지만 저와 사위는 어색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급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왜 둘 다 이상하냐고. 무슨 일 있냐고. 아니라고 했어요. 둘 다. 하지만 분위기는 계속 이상했죠. 식사 후 사위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저와 딸은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이상하다고, 자꾸 멍 때린다고, 무슨 고민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혹시 그날 밤을 기억한 걸까? 아니야. 기억 못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뭔가 느낌은 남았을지도.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어요. 사위가 나왔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하의만 입고. 상의는 없었어요. 물기 흐르는 가슴, 탄탄한 복근, 운동으로 다져진 몸. 32세? 젊은 몸이었죠. 시선이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리고 더 아래로 면 반바지, 얇은 천, 그 안쪽으로 윤곽이 보였어요. 세상에, 그날 밤 느꼈던 게 저거였구나. 숨을 삼켰습니다. 사위가 저를 봤어요. 제가 어디를 보는지 알았을 거예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급하게 시선을 돌렸죠. 사위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 입으러. 딸은 못 본 것 같았어요. TV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봤어요. 희미하게지만 윤곽을. 그날 밤 제 안에 들어왔던 것. 1시간 넘게 움직였던 것. 저게 다 들어갔었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야간 없다고, 편하게 쉬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방에서 자게 됐습니다. 서재였는데 간이 침대가 있었거든요. 안방은 부부가 쓰고 저는 작은 방에서 안도했습니다. 어젯밤 같은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밤 11시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딸과 사위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들렸습니다. 딸 목소리, 사위 목소리, 침대 흔들리는 소리,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상상이 됐어요. 사위가 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그날 밤 저 위에서 움직였던 것처럼 그 큰 걸로 얼굴을 이불로 가렸습니다.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몸은 반응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리가 계속됐어요. 30분, 40분. 역시 오래 가는구나. 딸이 저걸 감당하고 있구나. 젊으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저도 53세인데 괜찮았는데 이불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결국 1시간쯤 지나서 조용해졌어요.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 뒤척이다가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사위가 먼저 일어나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를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 사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라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기억나는 걸까? 아니야. 기억 못 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느낌은 남았을 수도. 꿈인 줄 알았는데 너무 생생해서? 그리고 어머님 시선이. 혹시 둘 다 말을 안 했어요.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딸이 일어났어요.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죠. 식사 후 저는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은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딸이 아쉬워했지만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사위가 나왔어요. 딸은 안방에서 설거지 중이었죠. 사위와 단둘이 어색한 침묵.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혹시 라고 하다가 딸이 나왔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급하게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위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 불안했어요. 동시에 이상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통화 가능하신가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사위 목소리가 들렸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말했습니다. 그날 밤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너무 생생해서? 혹시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침묵. 사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꿈이겠죠. 죄송합니다. 이상한 질문 드려서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위가 의심하고 있어. 어떻게 하지?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모든 게 끝나니까 딸도 사위도 가족도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꿈이었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위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네,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딸네 집에 안 갔어요. 가면 사위를 봐야 하니까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딸이 계속 전화했습니다. 놀러 오라고, 보고 싶다고. 결국 갔어요. 금요일 저녁. 딸이 말했습니다. 오늘 야간이라고,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사위는 회식이래요. 늦게 들어온다고. 지난번처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도 이랬죠. 딸 야간, 사위 회식. 그리고 그 일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설마 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난번은 실수였어. 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8시쯤 딸이 출근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생각났거든요. 혹시 사위가 또 안 돼. 기대하면 안 돼. 하지만 몸은 솔직했어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됐어요. 사위는 아직 안 왔습니다. 11시. 여전히 없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워야 했어요. 침대에 누웠죠. 그 침대. 한 달 전, 이 침대에서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12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사위가 들어온 거예요. 발소리. 비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술 취한 거였죠. 거실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 안방으로 오는 걸까? 긴장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안방 문 쪽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둠 속이었습니다. 사위가 들어왔어요. 옷 벗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침대로 제 옆에 누웠습니다. 또 그러는 거야? 말을 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 나 장모라고. 하지만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손이 왔어요.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죠. 여보. 똑같았어요. 한 달 전처럼. 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막아야 해. 말해야 해. 하지만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또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역시 컸습니다. 꽉 찼어요. 천천히, 깊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외로웠으니까.
한 달 전 한 번 느끼고 나니 더 그리웠으니까 계속, 계속 2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사위가 멈췄습니다. 어? 뭔가 이상한 목소리였어요. 잠깐. 사위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불을 켰어요. 환해졌습니다. 서로 봤어요. 사위와 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사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말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지만 여전히 연결돼 있었어요. 사위가 제 안에 그대로. 이상한 상황이었죠. 사위가 빠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을 줬어요. 사위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말없이 끌어당겼어요. 사위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둘 다 알면서 불 켠 채로 서로 보면서 계속 1시간이 넘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사위가 옆으로 누웠어요.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사위가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저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또 침묵. 사위가 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전에도 똑같이. 사위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꿈인 줄 알았대요. 너무 생생했지만 꿈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진짜였다고. 2번이나. 어떻게 하냐고. 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사위가 말했습니다. 사실 한 달 동안 계속 생각났다고. 그날 밤이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생생해서 자꾸 떠올랐다고. 그래서 전화도 했던 거라고. 확인하고 싶었다고.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났다고.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다고. 5년 만이었다고. 남편 돌아가신 후로 처음이었다고. 그리고 남편과도 달랐다고. 훨씬 좋았다고. 사위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솔직한 거였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외로웠다고. 수진이는 야간이 많다고. 한 달의 절반은 밤에 혼자라고. 외로웠다고. 그래서 술 취하면 어머님을 수진이로 이해했어요. 저도 외로웠으니까. 5년 동안 서로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사위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수진이한테 말해야 하냐고.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면 안 된다고. 수진이가 상처받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없던 일로 하자고. 잊자고. 사위가 잊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해야 한다고. 수진이를 위해서.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잊을 수 없다는 걸. 특히 이렇게 2번이나 하고 나면 몸이 기억할 거라는 걸. 그날 밤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각자 떨어져서 잤습니다. 어색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딸이 퇴근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셋이 함께 식사했죠. 딸은 몰랐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와 사위는 눈도 안 마주쳤어요. 죄책감. 엄청난 죄책감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딸이 아쉬워했지만 보내줬습니다. 현관에서 사위가 배웅했어요. 딸은 안방에서 씻고 있었죠. 잠깐 단둘이. 사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저도 속삭였어요. 나도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외로움을 달래줘서. 사위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 말에 급하게 나왔습니다. 택시 안. 창밖을 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2번이나 했으니 더 이상은 안 돼. 수진이를 위해서? 하지만 왜 이렇게 아쉬울까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욕망은 한 번 깨어나면 멈추기 어렵다는 걸.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 갔어요. 딸네 집에. 딸이 야간이었거든요. 사위도 집에 있었습니다. 서로 봤어요.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잊지 못했다는 걸. 그날 밤 또 그랬습니다. 이번엔 둘 다 알면서 술도 안 마셨는데 멀쩡한 정신으로 1시간 넘게. 끝나고 사위가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출 수가 없다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후 2개월. 일주일에 1~2번씩 딸이 야간일 때마다 갔습니다. 딸 보러 간다는 핑계로. 하지만 진짜는 사위였죠. 외로움이었어요. 처음엔 5년 혼자 산 외로움. 딸 없을 때 혼자인 사위의 외로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위로가 아니라 욕망이 됐습니다. 사위도 저도 매번 1시간 이상, 때론 2시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특히 사위는 점점 더 원했습니다. 자주, 오래, 격하게. 32세? 젊으니까요. 욕구가 늘어난 거였죠. 저랑 하면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네 집에 갔어요. 이번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딸 보러 간 거였죠. 사위는 회사. 딸과 단둘이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딸 표정이 어두웠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말 좀 해도 되냐고. 고민이 있다고. 무슨 고민이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남편이 이상하다고. 어떻게 이상하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부부관계가 힘들다고. 심장이 쿵했어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엔 한 달에 2~3번 정도였는데 요즘엔 일주일에 3~4번이라고. 한 번에 1시간 이상이라고. 너무 격하게 한다고. 몸이 힘들다고. 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네, 내 때문이구나. 딸이 계속 말했어요. 어제도 2시간 했다고. 몸이 너무 아프다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요즘 욕구가 늘었다고. 미안하지만 참아달라고 했대요.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라고. 저는 말을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내가 한 짓이구나. 사위가 저랑 하면서 욕구가 늘어난 거였어요. 그게 딸한테 간 거였죠. 일주일에 1~2번. 저랑. 그럼 나머지 날엔 딸한테. 세상에. 저는 딸을 힘들게 한 거였어요. 죄책감.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딸을 안아줬어요. 괜찮을 거라고.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으니까.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미안해서. 그날 저녁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딸은 저녁 먹고 야간 출근했어요. 사위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사위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말했어요. 수진이가 힘들어한다고. 부부관계가 너무 자주 격하다고. 몸이 힘들다고 했다고. 사위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우리 때문이라고. 당신이 나랑 하면서 욕구가 늘어난 거라고. 그게 수진이한테 간 거라고. 우리가 수진이를 힘들게 한 거라고. 사위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저도 말했어요. 나도 미안하다고. 엄마인데 딸을 이렇게 만들다니.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더 이상은 못한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그만하겠다고.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어머님한테도 죄송하다고. 저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2개월 동안 외로움을 달래줘서. 사위도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다고. 어머님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5년 혼자 사신 거 얼마나 외로우셨겠냐고. 위로가 됐기를 바란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사위가 일어났어요. 다가왔습니다. 포옹했어요. 마지막 포옹.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어요. 이제 끝.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 소파에 앉았어요.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회해서도 아니었죠. 다행이었어요. 끝낼 수 있어서. 수진이를 위해 2개월. 짧았지만 강렬했던 2개월. 53세 과부와 32세 사위. 장모와 사위. 있을 수 없는 관계였죠. 하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됐어요.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이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아무도 모를 비밀. 1달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남편이 좋아졌다고. 전처럼 돌아왔다고. 한 달에 두세 번. 적당하게. 몸도 안 아프다고. 행복하다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수진이가 행복하다니. 그럼 된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안 오냐고. 보고 싶다고. 바쁘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가면 사위를 봐야 하니까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딸네 집에 토요일 오후에 갔습니다. 딸과 사위 둘 다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사위. 어색했지만 평범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위도 그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셋이서 딸이 행복해 보였어요. 사위도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였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심장이 쿵했어요.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진짜래요. 8주래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딸이 엄마가 될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되고 완벽했습니다. 일주일 후 딸네 집에 갔어요. 임신 축하하러. 사위도 있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사위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그 순간 서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서로가 고맙다는 걸. 그 2개월이 추억으로 남았다는 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걸. 1년이 지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딸은 행복한 엄마가 됐습니다. 사위는 좋은 아빠가 됐죠. 저는 할머니가 됐어요. 가끔 딸네 집에 갑니다. 손주 보러. 사위와도 편하게 지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이. 장모와 사위. 그것뿐.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납니다. 그 2개월이 어둠 속 침대에서 갑자기 쑥 들어왔던 그 밤. 1시간 넘게 53세에 처음 느낀 것. 미소가 지어집니다. 나쁘지 않은 추억이에요. 사랑은 아니었으니까요. 욕망이었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53세 장모와 32세 사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일어났어요. 2개월 동안. 그리고 끝냈습니다. 딸을 위해서. 어떤 욕망은 추억으로 묻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딸은 행복하고, 사위는 좋은 아빠가 됐고, 저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완벽한 결말이에요. 비밀은 비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 사람만 아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